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 소개합니다. 봉보로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벨벨벨벨벨. 조금 전에 전인권 씨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네요. 지루하지 않아요. 간결하게 해주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정치권 달구는 수술실 CCTV입니다. 지금 수술실 CCTV가 핫 이슈에 지금 등장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지금 막 설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수술실 CCTV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다가 수술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뭐 정확하게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불법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대리 수술. 네, 불과 지난 몇 개월 전입니다. 2월 달에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이 병원의 직원이 전혀 의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절개 수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절개 시술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봉합도 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MBC 뉴스데스크에서 제보 화면으로 그때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것 자체도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실처자. 아니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력히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좀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준석 대표도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거냐. 이래서는 곤란하다라고 또 맞받아친 이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양쪽의 찬반 논리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지금 변 소장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대리수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직원들 행정 직원이 수술을 들어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영업사원 있잖아요. 의료기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직접 와서 본인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전혀 없는 사람이 수술한 경우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방금 말씀하신 최근 MBC에서 보도한 내용 보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네. 근데 대리수술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추행. 네. 그다음에 의사가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거기 앉아서 생일 축하하는 케이크 불 끄는 장면. 그러니까 실제 그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내 정말 주치의가 와서 하고 있는 건지 누가 하는지 그거 막기 위해서 CCTV 설치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뉴스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네. 누워 있으니까 예. 의사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아닙니까? 없죠. 네. 네. 그리고 또 마취를 하게 되면 더더욱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CCTV 설치하자고 주장을 근데 하고 이제 있는데 반대 논리는 뭐예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약간 이제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훈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CCTV 설치가 의사가 동의하는 선에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의사들이 그럼 다 우리 예를 들면 자기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의사들 이제 사실은 의사들의 입장에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논리가 좀 더 많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네. 본인들이 수술하는데 압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유치원에 전부 다 지금 설치해 놨잖아요. 어린이집하고. 그렇죠. 처음에 설치할 때 얼마나 반대했는 줄 아세요? 자기들 감시하느냐고. 네. 그래도 결국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이런 이제 이준석 대표나 이런 그 강기훈 의원의 이런 얘기들이 예.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 의사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인데요.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8일, 2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10명 중 8명입니다. 80.1%가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고요. 반대 응답은 9.8%에 불과한데 두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시큰둥한 반응, 주저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래요? 이른바 MZ세대의 대변인 현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던 2030 세대도 수술실 CCTV에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맞받아칠 때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의료사고나 또는 성추행에 대해서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정치를 할 것이 아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6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지부진하고 지금 의료계 쪽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 또 나온 하나는- 얘기는 아닌 네. 거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여론조사에 큰 덕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대표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 수술실 CCTV 설명을 할 때는 여론조사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최 교수님, 예. 배 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80%가 동의했고 지금 6년째 지금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데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이제 뭐 반발할 수는 있지만요.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의사협회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의사협회 관련된 분들이나 의사를 하셨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네, 그렇죠. 그분들 전부 다 그렇다고 제가 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의사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금 현재 그냥 여당 야당으로 나눠 보면 이제 야당이 좀 더 의사협회 입장에 좀 가깝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수술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긴장해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요. 본인들이 만약에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모든 장면이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논란이 되면 그거 틀어보고 정말 의사가 원래 원칙에 따라 다 한 건지 그래도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정말 실수를 잘못한 건지 또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80%가 동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일반인들이 수술 받으러 가서 의사도 아닌 사람한테 수술 받는 케이스가 생긴다면 그건 한 건만 생겨도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의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알겠어요. 본인의 불편함들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를 2시간 전부 다 유튜브로 네.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그럼요. 있는데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청취자분들한테 CCTV를 개방한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어요? 다 그러니까 보이죠.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나갈 때 오히려 더 긴장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청취자분께서 봉 교수님 늘 라디오에서 듣다가 방송에서 봤는데 꽤 훈남이어서 놀랐어요. 완전 배우예요. 감사합니다. 예. 잘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TBS FM 유튜브 들어오셔도요. 배우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봉 배우가 누구를 닮았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최진무 교수님이 최주봉 닮지 않았나요? 집중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뉴스 뭐예요? 일면- 두 번째 뉴스? 일면 오보 해프닝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에 나올 내용이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네. 또 독자들이 주목하는 뉴스겠습니까? 어느 신문인데요? 경향신문입니다. 이 경향신문 보도인데 내용은 뭐냐면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입니다. 예. 뉴스 편집권을 전면 폐지한다. 그동안 이 정치 뉴스 관련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의 이 편집 내용이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도 내용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편집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포털 사업자와 사실상 합의했다. 이거 큰 뉴스죠. 네. 그러면 이거 이제는 뉴스 편집이 더 이상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뉴스들 많이 보시니까 네네. 이 포털 사이트 열면은 이 다음이나 네이버 측에서 했던 편집 이게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고객이 원하는 신문사, 언론사 그걸 그렇죠. 골라서 보게 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얘기인 거죠.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이게 어떤 뉴스가 먼저 올라와 있느냐, 어떤 뉴스가 계속 오랫동안
또 화면에 떠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전에 뭐 실시간 하다가 이제 실시간 검색어도 이제 없애기는 없앴는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일면에까지 났고 그랬으니까 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와 네이버 측이 오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작성했던 경향신문 기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후속 보도를 봐달라. 나는 내 기사는 민주당과 네이버 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밝히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네. 자, 이 문제 최진봉 교수께서 뭐 신문 방송학 예. 전공이신데 예. 이거 속시원하게 좀 미니 강의 좀 해주세요. 예. 일단 포털과 뉴스의 관계는요.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요. 포털보다는 언론사들이 필요해서 포털에 뉴스를 제공했어요. 그때는 무료로 줬습니다. 돈도 안 그랬죠. 받고요. 예. 그런데 그게 종속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포털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언론사의 주도권이 언론사에서 포털로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처음에는 말 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포털 처음 생겼을 때 예. 제가 MBC에서 인터넷 뉴스 팀장했었거든요. 예. 안 주려고 그랬어요. 음. 모든 언론사가 다 그랬지. 그랬었죠. 자기네 콘텐츠인데 돈 네. 들여서 만든 콘텐츠인데 예. 포털한테 그냥 줘? 예. 전재료를 조금 뭐 받고 뭐 그렇게 주겠다 했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이야 이제 못 실어서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됐잖아. 그러니까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결국 언론사들이 다 무료로 줬다가 요즘은 이제 전제를 조금씩 받아요. 뭐 완전히 받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지 않고 포털을 활용해서 보는 거잖아요. 예. 이용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털이 뉴스를 자체적으로 어떤 뉴스를 상위에 랭크를 시키고 어떤 뉴스를 첫 화면에 노출시킬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문제가 됐던 것은 사람이 그걸 했어요. 편집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사도 아닌 포털이 어떻게 편집을 하냐. 그렇죠. 편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최 앵커도 잘 아시지만 방송 뉴스는 첫 번째 뉴스가 아이템이 뭐냐. 이거 중요 순서거든요. 예. 신문 같은 경우는 일면 탑. 그다음에 크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 포털에 일면에 띄운다고 하는 것은 그날의 주요 이슈가 이거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 네. 편집권은 그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권한이죠. 그런데 근데 지금 그거를-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은 언론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유통 포털 그렇죠. 사이트니까. 유통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전달만 해주는 데인데 그 자체가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비판이 커지니까 AI가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습니다. AI가 사람이 하던 걸 AI한테 맡겨서 AI가 자동으로 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AI의 알고리즘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어떤 알고리즘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AI가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MBC에서 지난번에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에서 한 달 동안 이걸 검증을 했어요. 네. 검증을 했는데 예를 들면 배종찬 소장이 뭐 배종찬 소장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보 성향의 뉴스만 계속 봐서 한 달 내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AI가 추천을 해줘요. 예를 들면 배종찬 소장이 뉴스 화면을 딱 열면 포털을 열면 추천해주는 뉴스가 쫙 뜨는데 그런데 조중동이 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특정한 어떤 정치적 이념이 들어가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아예 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첫 화면을 열면 뉴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선정해 놓는 거예요. 언론사를. 예를 들면 경향신문 한겨레 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선정해 놓으면 딱 열면 그 언론사 뉴스가 딱 뜨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늘 경향신문 일면 기사가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오보로 나온 나왔다. 거죠. 합의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최 교수님 뭐 미니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포도 사탕 하나 드시고요. 귀에 쏙 들어오네. 지금 요거 최 교수께서 얘기한 요 부분만 짤로 만들어 가지고 예. 이 포털 사이트의 어떤 문제 예. 어떻게 해서 오보가 났나 이거 아, 한 4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거 짤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쫙 됐어요. 한 1,000만 명이 볼 것 같은데 이상. 그죠? 네. 자 지금 저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배우 조승우 닮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눈웃음이 아무튼 멋집니다. 팬으로서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6098님은 배우 최민식 아저씨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은 배우 남궁원 닮았어요. 언변도 좋고. 너무 또 과찬이셔서. 장동건 닮았어요.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배우 지진이 닮았다. 지진이. 그 얘기는 아, 많이 들어 들었어요. 삼진님이. 솔직히 지진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그러면 제일 마음에 드세요? 한 분 상품 줘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걸 꽂아야 자 조승우, 네. 최민식, 남궁원, 장동건, 지진이 5명 나왔어. 아니, 뭐 지진은 제가 늘 듣는 말이고요. 장동건으로 가겠습니다. 제 장동건 희망사항을 닮았다고 하신 엮어서. 분한테 그러면 감사합니다.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성공회대 장동건, 최진봉 교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아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종찬 소장은 누구 닮았는지 좀 네네. 지금 배 소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기만 뺐다고. 청취자 여러분. 예. 저보고 뭐 채불암 닮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예. 어떤 거예요? 국회에서 타투 퍼포먼스입니다. 예, 타투 요즘 뭐 많이 이야기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주인공은 이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인데 파격적인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봤어요, 사진. 네, 보라색 드레스 뒤에 이제 등이 파인. 등이 네. 깊게 파인 이 드레스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인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인 채 이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실제로 타투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문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문신 네. 실제로 문신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인 스티커. 거죠. 네, 이 스티커를 붙였는데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렇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타투 입법 법안을 발의하는데 이 법안의 내용과 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대중들이 공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타투 퍼포먼스를 연출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국회에서 그 사진 찍고 그랬던 거죠. 네, 이 사진이 파격적입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또 여기에 등장인물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어떤 사연이죠? 어떤 사연이냐면 오늘 이제 유호정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밝혔는데요. 본인이 이제 보통 국회 법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명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정의당 의원 6분이 이제 동의를 한 것 같아요. 발의자 이름에. 그래서 이제 더 5명, 4명에서 5명을 더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누구를 찾아갔냐? 홍준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아, 특이하잖아요. 왜 홍준표 의원을 찾아갔을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홍준표 의원이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밝혔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한테 홍 의원님도 눈썹 문신하셨으니까 네. 문신 관련된 법안에 공동 발의자가 돼달라. 그러니까 눈썹 문신도 일종의 타투 아니냐? 그렇죠. 눈썹에 그렇게 얘기한 문신, 거죠. 눈썹 예, 타투 맞습니다. 아니냐? 예. 그래서 흔쾌히 홍준표 의원이 거기 동의를 해줘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네. 지금 눈썹 문신하신 분 중에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홍준표, 안철수, 원희룡 세 분이 다 눈썹 원희룡 지사도 원희룡 지사도 눈썹 문신했어요. 세 분이 했습니다. 아니 장동건 우리 최진봉 예, 교수님요.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배 소장님도 안 했네. 안 하신 것 뭐. 저는 눈썹이 아주 진한데 안 했습니다. 꼭 포청천 눈썹 닮았어. 그러니까요. 그럼 뭐 타투 안 해도 되지 뭐. 아니, 저는 좀 약간 네. 눈썹이 예. 나이 먹으면서 좀 빠져가지고 저도 하신 눈썹 거예요? 안 했죠. 네. 하고는 싶은데.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타투 하는 게 불법이라며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이걸 합법화하자는 퍼포먼스를 한 그 거죠 류호정 의원이. 타투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예. 타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의사 아닌 분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합법화가 안 돼가지고 이분들 입장을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타투가 사실은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병원 가서 정말 의사분한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반 이 타투 하는 전문점들 있잖아요. 예. 여기서 하는데 이분들은 아예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의사협회가 사실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문에다 뭘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 전문 의료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들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타투 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교육 받았고 안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거. 지금 네. 타투법도 그분들한테 양성화 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음성화돼 있는 타투 하시는 분들 의사들 말고 네. 성형외과 아닌 다른 곳에 타투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끌어내자. 네, 그렇죠. 그런 네. 내용도 있고 또 하나 포함되는 건 이제 그동안 이 타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드러내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출을 하더라도 타투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법안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예. 보면은 스포츠 선수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특히 저 이종격 특이하는 UFC 선수들, 네. 네네. 외국 선수들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겨가지고 또 축구 선수들도 이런 거 그렇죠. 팔뚝이나 이런 데 많이 하고 근데 있잖아요. 이제 방송 같은 데는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모자이크 가리고 처리를 나오고. 하거나 네. 예. 또는 이렇게 밴드나 네. 또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이 법안 관련해서 퍼포먼스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이 타투 입법 관련된 파격적인 모습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가하게 이런 걸 하느냐 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노동자의 옷을 입고 또 국정감사 때 질문을 할 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 또 안전모를 착용하고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관심을 끄는
그런 또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던 것이 유호정 의원이었거든요. 그만큼 대중들의 관심 또 입법 취지를 알리는데 또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오늘 타투가 아주 중요하죠. 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2개. 타2잖아요. 타1도 아니고 타3도 아니고 타2. 좀 생각해서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청취자께서 배종찬 소장님은 가루지기 닮았대. 가루지기는 배우가 아니죠. 고전석 캐릭터인데. 가루가 됐군요, 제가. 네. 배우 누구를 좀 닮았다 순식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루가 됐네요. 그리고 최진범 교수께서 이제 장동건 씨를 이제 네. 고르렀더니 한 청취자께서 욕심이 과하시다. 죄송합니다. 희망사항이었습니다. 홍금보가 나오네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이것업 합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화제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문신이라고 부르는 이게 뭘까요? 뚱커벨 열정적으로 힌트를 좀 주십시오. 열정적입니다. 자, 장동건 봉 교수님. 예. 타짜나 타자는 아니죠. 툴걸요? 좋습니다. 열정이라고 볼게요. 그냥. 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동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치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나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오늘 뭐 쇼미더뉴스 좀 재밌게 좀 저희 셋이 진행을 해드렸더니 오늘 조회수가 699명까지 올라왔어요. 700명에 딱 한 분이 모자라는 그래도 네. 참 놀라운 조회수입니다. 네. 1%가 부족했어요. 더 열심히들 다음 기회에는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